학습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 봐봐. 동주의 내용을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거 순행적 구성이었어? 역순행적 구성이었어? 역순행적 구성이었지. 그러면 여기서 제시된 시간의 흐름과 실제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문제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실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라는 거. 그치? 그거 되게 잘 나와요. 그쵸? 우선 이 동주는요, 시간과 공간이 이동해서, 즉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많이 일어난 역순행적. 쓰고 있니? 역전적. 입체적인 구성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시된 장면 번호 순서대로 나온 거야. 맞니? 근데 우리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뭐라고? 실제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하는 거 있잖아. 그거 문제로 되게 잘 나온다고 했어.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 2번이야. 그치? 2번 한번 풀어봐봐. 그치? 2번 한번 풀어봐봐. 너무 안 보일까? 그치? 요렇게 해서 그냥 확대해서 할게. 그치? 2번 풀어볼게요. 이번 같은 문제 되게 잘 나와. 역순행적 구성인 지문에서는. 현웅아 풀었어? 손가락으로 얘기해봐. 오케이. 담비 풀었어? 오케이. 자, 볼게.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우선 과거끼리, 현재끼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뭐야? 요거. 문예지를 만드는 거. 그치? 맞니? 그 다음에 여기. 그치? 각자 떠나는 거. 맞니? 맞니? 그 다음에 진술서에 강요하고 몽규는 사인, 동주는 거부. 맞니? 그리고 옥산 후에 갇히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흐름과 실제 시간의 흐름은 다른 거고, 그래서 2번 같은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풀고 정답 확인하면 되는 거고,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봐봐. 인물의 성격과 작품의 주제 나올 거야. 근데 이거 극갈래야 서사갈래야? 극갈래야. 극갈래의 가장 큰 특징, 서사갈래와 대비되는 이게 뭐였지? 서술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 대사와 행동으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극갈래를 대사와 행동의 문학이라고도 한다는 거지. 됐니? 처음 나오는 장면에서는요, 몽규와 동주의 갈등. 그럼 이 갈등은 현웅아, 내적 갈등이야? 외적 갈등이야? 그렇지.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의 외적 갈등이죠. 그치? 맞니? 그것은 뭐냐? 문학에 관한 두 인물의 생각. 이게 문학에 대한 가치관이니까 문학관이죠. 그쵸? 문학관이죠. 이 차이를 통해 둘이 갈등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몽규가 생각했을 때 문학은 자신의 생각을 펼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시킨다. 그러면 행동하기를 촉구시킨다. 그럼 이거는 이제 설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문학이라는 게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몽규. 그쵸?
근데 동주가 생각하기에, 그치? 진정한 문학, 즉 문학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의 가치가 있다, 힘이 있다 라는 거. 그쵸? 거기에다가 씬 넘버 97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해. 여기 막 교차 편집되는 부분 있잖아. 그치?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야? 둘 다 부끄러워서야. 부끄러워서야. 부끄러워서 서명하고 부끄러워서 서명하지 않은 거야. 이거 서술형으로 잘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봐봐. 몽규가 서명한 이유는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워? 계획은 했거든. 실천이 안 됐어. 진술서에 있는 것만큼. 오케이, 그게 부끄러워서. 동주는요, 부끄러워서 서명하지 않았거든. 왜 부끄러웠어?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못해서. 맞니? 오케이? 응, 좋아. 다음. 동주와 몽규의 삶을 비교해보고 결국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두 청년 몽규와 동주의 열정적인 삶과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 그치? 포갑에 맞서 신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지. 맞니? 동주가 적극적인 저항은 못했다고 치더라도, 맞니? 이 부끄러운 자체를 느꼈다는 게 이제 소극적으로라도 저항할 수 있다고 본 거야. 볼게. 봐봐. 시나리오지. 그럼 시나리오니까 시나리오의 표현 기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에 대한 뭐까지? 효과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됐니? 먼저 이 씬 넘버 34에는요, 내레이션. 그럼 이거 누구의 목소리로? 동주의 목소리로 내레이션이 들어가지. 그치? 봐봐. 동주가 창작한 시를 삽입해서 장면마다 시에 관련된 내용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주고요. 또 낭만적인,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했고요. 그쵸? 또 씬 97에서는 서로의 모습을 교차 편집한다는 거. 그럼 이것 자체가 특고로 상징되는 그 제국주의의 위성과 폭력성을 비판하고, 그치? 서명하지 않은 동주, 서명한 몽규 모두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결과다 라는 걸 드러내주기 위한 거고. 됐니? 그 다음에 다음 보니까 자기가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어떤 또 표현 기법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거죠. 맞나요? 자, 4를 볼게요. 자, 봐봐. 이건요, 희곡 파수꾼입니다. 희곡이 뭐였죠? 연극의 대본이었죠. 맞니?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보다 제약이 많았지. 그치? 시나리오보다 제약이 많았지. 맞니? 볼게 봐봐. 파수꾼인데요. 파수꾼이 뭐냐면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해. 그럼 여기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인 거야. 맞니? 자, 옆에 선생님 여기 파수꾼에 대해서 쓸게요. 파수꾼은요, 1970년대 정치 현실을 비유적, 의적, 이게 간접적인 거거든.
으로 풍자한 희곡이에요. 그러면 1970년대면 독재 정권이거든. 그러면 이 지배자가 자신의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긴장감을 유발해. 맞니?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이거를 한 마을에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상징적인 소재와 인물들이 드러납니다. 그쵸? 이 이강백이라는 작가 자체가 희곡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야. 이해돼요? 볼게요. 봐봐. 파수꾼 가나다 3명의 파수꾼이 있어요. 그럼 봐봐. 가와 나는요. 권력자인 촌장의 하수인이야. 그러니까 파수꾼인데 마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촌장의 권력 유지를 지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치? 그래서 맹목적이 뭐냐? 무비판적인 거야. 맹목적인 권력의 하수인을 상징해요. 맞니? 그리고 파수꾼 다가 있어요. 다의 별표. 그치? 파수꾼 다가 있는데요. 봐봐. 이 마을에 파수꾼이 왜 필요하냐면 이리떼가 나타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리떼로부터 마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이 있는 거거든. 근데 실은 이 이리떼는 진짜 있는 게 아니야. 촌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가상으로 만든 거야. 맞니? 가와 나는요. 그치? 맹목적인 그런 촌장의 하수인이야. 근데 차이는 뭐냐? 가는 진실을 알고 있어. 그치? 진실 알고 있거든. 근데 나는 진실을 몰라. 그 차이지 맹목적이라는 건 똑같아. 근데 파수꾼 다가요. 그치? 막루로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마을을 지켜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밤에 사람들이 다 자는 거야. 이 파수꾼들이. 이럴 때 이리떼가 오면 어떡하지? 하고 막루 위에 올라가게 돼. 거기서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어. 그치? 그래서 이 파수꾼 다는 자, 쓸게요. 진실을 알리려는 비판적 지식인이야. 근데 결국 촌장의 회유에 넘어가. 그래서 촌장의 거짓을 도와줘. 그래서 나약한 지식인입니다. 결국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야. 그치? 3명의 파수꾼이 이리떼의 습격. 이리떼 봐봐. 거짓이야. 허위, 가짜야. 가공, 만들어낸 적이야. 그치? 이런 이리떼의 습격을 미리 마을에 알리려고 막루를 지키고요. 이 막루 봐봐. 불안감을 조성해서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 장치고 이 막루에서 정보의 불균형이야. 그치? 파수꾼 가가 제일 위에서 이리떼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 파수꾼 나와다가 양철북을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오케이? 파수꾼 다는 이리떼가 없는데도 파수꾼이 이리떼가 나타나는 것을 외치는 걸 알게 돼. 진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다가 이 사실을 식량 운반인에게 말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자. 그럼 여기서 이 마을 사람들 세모치고, 우리 파수꾼 가나 다는 뭔가 하수인, 그치? 비판적 지식인,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지만 이걸 상징했다면 마을 사람들은 우매한. 우매한이 뭐냐면 어리석은이야. 어리석은 민중을 드러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자. 촌장, 이 촌장 뭐야? 위선적인 권력자야. 현웅아, 위선적이라는 게 뭘까? 척을 하는 거야, 척. 겉과 속이 다른 거야. 그치? 우리 이런 걸 표리부동이라고도 합니다. 표면과 그 이면이 다르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리떼가 필요하다며. 이게 뭐야? 촌장의 이유지. 이리떼를 만든 이유지. 그치? 억지 주장이지. 그치? 억지 주장이고요. 궤변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지 주장, 궤변이라고 썼어요. 궤변. 그래서 촌장은 다를 설득해. 회유하고 설득해. 딸기라는 어떤 대가를 줄게. 그치? 그걸 같이 따자라고 하면서 설득해. 근데 다는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촌장이 너 내가 죽길 바라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지금 도끼와 망치를 들고 와. 그치? 그러면 나는 마을 사람들한테 내 의도를 말할 틈도 없이 나를 죽일 거야. 넌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막, 그치? 막 몰아붙여. 그때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위해 막루로 몰려듭니다. 파수꾼 나. 자, 봐봐. 맹목적인 추종자. 웬 사람, 여기 봐. 여기 너무 중요해. 관객석에게 웬 사람들이야. 그럼 이 말은 뭐냐라고 한다면, 봐봐.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희곡의 제약을, 그치? 극복하기 위한 거지. 또 관객들의, 그치? 성찰을 유도하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떨까? 그치? 이런 모습이 들어있을까? 라고.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지요. 마을 사람들이요? 자, 관객이 마을 사람들로 설정이 된 거야. 그치? 희곡의 제약 중에 인물의 수를 극복한 거야.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다.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리떼인지 흰 구름인지, 흰 구름 진실입니다.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들여다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막루를 향해 걸어가고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갑니다. 위에 괜찮니? 네,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널 보러 왔잖아. 얼마나 큰 영광이야. 이게 말이야. 넌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 자, 그만 올라가게 하시죠. 그치? 이제 말 그만하고 올라가게 하시죠. 막루 위에 올라가고 긴 침묵. 이거 내적 갈등이고요. 결국 이게 어때?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그 촌장의 거짓을 돕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다라는 걸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선생님 이거 자료 뒤에 실어놨어요. 너네 준 자료에. 오케이, 볼게요. 아래 볼게요. 봐봐. 별표. 왜? 시나리오와 희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게요. 공통점 둘 다 무슨 갈래야? 극갈래지? 그치? 둘 다 극갈래죠? 그쵸? 극갈래죠?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 그치? 그리고 해설대사 지시문이 있고 현재형으로 보여준다는 거. 또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다 공통점이지. 그치? 근데 차이점을 보면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고 봐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막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치? 시나리오는 제약이 없고 희곡은 제약이 좀 있고 그치? 근데 또 희곡은 바로 객석이 앞에 있으니까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맞니? 근데 둘 다 극갈래로 묶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야?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공연을 전제로 썼다. 대사와 지시문이 들어가 있고 서술자가 없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공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재형 되어 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시문 같은 거, 또 촬영 기법 같은 거, 맞니? 그것의 효과 같은 것들 당연히 파악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